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태풍의 진로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수도권을 맞습니다. 관통한다고 아까 한 4시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니까 더 불안하네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참. 아니 근데 참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이천이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경기도 이천시. 예. 예. 근데 거기에 거기서도 지역 특산물 복숭아, 쌀 이런 거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달했습니까? 아, 예. 했어요? 어제 예. 제가 이제 그저께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새만금 지역에서 세계적인 이제 미래 도시를 꿈꾸면서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멋진 잼버리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보세요? 예. 예, 결과적으로 이러면 날씨와 여러 가지 준비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또 우리 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어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우리 관계자들 힘 좀 내고 또 우리 또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좀이라도 힘을 보탤까 싶어서요. 우리 이제 이천시의 특산물인 장원 요즘 제일 맛있는 햇살의 복숭아 그리고 또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든 식혜 이천 인삼 캔디 이런 거를 잔뜩 준비해서 우리 조직위 측에 좀 전달도 하고요. 또 대성공적인 우리 마무리를 또 기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천사랑 봉사단 회원님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보면 이게 참 좀 그래요.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종합적인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그동안 분석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우리가 2017년 결정된 이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그 기반시설 충분히 마련하고 또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종합적으로 준비 상황에서 아니한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 문재인 정권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새만금으로 국내적으로 이제 여기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치르자 결정한 건 2015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때 결정된 것 자체가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잘한 거죠. 잘했어요. 우리 새만금이라는 우리 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새로운 미래 터전이 될 수 있는 새만금을 홍보하고 거기서 우리 미래 청소년들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또 같이 새만금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또 자랑스러운 문화와 자랑스러운 현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대유치 자체는 아주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요즘같이 겨울철에 더위와 벌레 또 습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미리부터 충분하게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야마구치현 키라라하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간척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낮 기온이 35도에 40도에 육박했고 습도도 80% 올랐고 열사병, 탈수, 피부 화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2015년 8월 8일 날 끝난 거예요, 이게. 2015년 9월 달에 우리가 새만금을 결정을 했다면 예. 이러한 일본에서의 간척지에서 이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의 어떤 그 문제점을 생각을 안 하고 새만금을 결정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간척지니까. 있겠죠. 예, 문제는 있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은 아니요. 일본도요. 이게 지금 물이 고이는 문제. 근데 일본은 그 배수 문제는 성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척지의 특성상 숲 조성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열사병, 탈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거에 그런 일본의 그런 여러 어려웠던 경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좀 미리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유치한 이후에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그 대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이제 그런 예상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어야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보면은 지자체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외 예율성, 이런 출장 이런 비로 돈을 뭐 엄청 운영비가 대부분 쓰인 거 아닙니까? 기반 시설 어려운 여행 간 그 출장 간 거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대회가 충분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개최될 거를 미리 예상을 했다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데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대회는 아무런 뭐 이상 없이 치러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만 갖고 그 중간에 그 이런 뭐 얻은 것은 어디 해외 출장이나 또는 어디 대조직위원회 무슨 뭐 이런 운영비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 온 것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번에 한번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따져보고 이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기 화장실 부족 문제하고 샤워실 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미리미리 뭐 이건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했을 부분 같거든요. 수요. 이걸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2월 달에는 또 우리 또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문체부 장관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도 같이 공동 5인 이제 조직위원장 체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사실상 전 부처가 매달려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행안부 장관을 그때 이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분을 갖다가 탄핵 소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가까이 이게 업무 직무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정쟁으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또다시 이렇게 발목 잡는 모양이 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반성해야 될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와서 현장에 굉장히 활기가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주무부처는 여가부 아닌가요? 여가부죠. 여가부가 주무부처지만 여가부는 이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행사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국회에서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그거는 뭐 그 당시 조직위의 전반적인 입장이겠죠. 공동 조직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자신감의 출처가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북도 어차피 실무적인 이제 준비는 언제 다 우리 지자체와 그 조직위의 그 구성원들이 이제 맡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문제 없다라고 하니 뭐 여가부 장관도 참 어이없게 실상을 모르고 그런 좀 발언에 좀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무부처 장관이면 현실을 모르면 안 되죠. 현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공동 책임지는 분들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대비를 했어야죠. 자, 그리고 이 철근 누락 아파트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예. 이거 지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특혜 문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점검에 나선다 이런 건데요. 이거 어떻게 외부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이제 보다 객관적으로 했다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 이런 건축공학적이거나 여러 가지 구조공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LH가 또 이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으로서 또 과거에 LH 투기 사태로 상당히 국민적 질타를 받은 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익을 우선시하는 LH의 그 관련된 이 아파트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는 어떤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이권 카르텔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또 조사를 해서 뭐 정말 엄벌할 곳은 엄벌하고 또 시스템대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 시공업체 또 감리 또 이것을 감시하는 지자체 행정부 간에 중앙정부 간에 어떤 문제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빨리 바로 잡아서 이게 사실 주거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이거는 뭐 어쩌면 국민들의 그 정말 주거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가장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데 그것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요.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 깜빡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죠. 잼버리 이제 11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 갔지 않습니까? 그죠? BTS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송 의원님도? 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근데 이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미들이. 그렇습니까? 왜 국격을 이 추락한 국격을 BTS 보고 세우라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게 우리 BTS가 아니다 모란봉 악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번 잼버리 대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열정과 그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 누구라도 이분들과 본인이 원해야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좋은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을 것이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이제 8월달 전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지금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후쿠시마 방류 이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권의 지지율이 잠시 동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쩌면은 그 계담성, 선전운동성 이런 어떤 주장이 일부 먹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 객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실제 그 방류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져서 제대로 된 그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우선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를 그거에 하겠죠.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다시 한번 방류수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좀 위험한 수치가 나온다면 뭐 즉각적인 뭐 중단 조치를 또 요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다만 이게 충분히 안전한 수치가 나오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그동안의 이런 과도한 이런 우려, 국민적인 공포감. 제가 사실 어제
그 새만금액을 갖다가 예. 군산시에 횟집을 들려서 이제 지역 상권에 좀 한번 일조를 좀 하겠다 해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횟집에 큰 대형 횟집이 우리 팀밖에 없더라고요. 점심에 아이고, 갔더니. 회들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돈 그분이 있으면 회 그 먹는 게 사장님이 좋죠. 저한테 쫓아와서 신신당부해 주시는 거 제발 좀 우리 횟집 문제 없으니 제발 좀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이런 공포감, 과도한 거 좀 조성하지 않고 안전하게 횟집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좀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제가 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어떤 여과 장치 없이 그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결국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파괴가 됐는데 그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나왔잖아요. 방사능 바다로 유출됐죠. 다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해역에는 방사능 수치가 30년 전과 큰 변화가 없거든요. 글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이건 사실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이 수산업 하시는 분들의 예.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예, 이런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 우리 수산물 관련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그 민생 그런 영역에서 안심하고 그쪽이 다시 활성화되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시 즐겨 찾을 수 있게끔 예.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